네, 금요일입니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꾸며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강남부동산 투자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 박영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전해주실까요? 네, 2020년도는 정말 파란만장한 해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은 얘기 빼고요. 뭐 코로나부터 해서 태풍까지 연일 지금 현재 뭐 안정적인 조금 서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여건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동산이 또 가세가 되면서 그러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사안 때문에라도 굉장히 지금 현재 국민들은 조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는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계속 규제를 가다가 이제는 다시 그 규제를 선회를 해서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가 된 내용 중에서 뭐 수도권 지역에 127만 가구, 뭐 그 117만 가구 중에 임대주택이 상당수 들어가 있을 테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임대주택들 이런 것들 좀 내용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임대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부터 해서 현재 명칭이 다른 임대주택을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조차도 사실상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한번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릴 테고요. 기본적으로 이 임대주택은 기본적인 소득이 기본적으로 어떤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주거 마련이 어렵죠. 지금 현재 주거 마련이 어려운 이유가 어떤 거냐에 따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요소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국가, 지자체가 현재 국가의 지자체의 재정 등을 지원으로 해서 현재 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고요. 임대와 임대 후 분양 목적으로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영구, 그다음에 행복, 그다음에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주택,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총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난해 정권은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뉴스테이인데요. 중산층을 향한 임대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뉴스테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칭을 쓰지는 않죠. 중산층을 향한 임대주택들 진행되다가 현재 굉장히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그 내용까지도 들어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빠진 내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들 현재 개인들이 임대를 놓거나 뭐 법인 사업자가 임대를 놨을 때 그 기본적인 가격보다도 30에서 80%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보장이 된다. 현재 거주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거주성의 어떤 안정성도 보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는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국민임대주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당연히 집이 없어야겠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서 정부 재정 국민주택 기금으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고요.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3가지 타입입니다. 50평만 메타, 60평만 메타, 60평만 메타 초과 이 3가지 타입이고요.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시중 시세 60에서 80% 정도 수준이면서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용 50평만 메타 미만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소득 50% 혹은 70% 이하여야 된다. 월 평균 소득은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거주자별 순위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월 평균 소득이 50에서 70% 정도 선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용 면적 50에서 60평만 메타 이하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면적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회차 순위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을 몇 번을 했는가에 따라서 순위를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현재 50평만 메타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 60평만 메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주택청약저축 가입 회차 순위가 들어가지만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건이 되지 않으면 국민임대주택에 내가 살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총 자산이 부동산 포함해서요.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2,468만 원 이하짜리 차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형차, 대형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중형차 이하여야지만 차량과 총 자산 부동산까지 현재 계산을 해서 당신이 이 조건에 맞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 입주 여건을 부여한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영구임대주택, 말 그대로 영구죠. 영구임대주택은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소형 아파트가 현재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단일 면적입니다. 49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한 15평 정도 되는 투룸에서 3룸까지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룸까지 가능한 현재 50평방미터 이하 면적이면서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고요. 최대 50년까지 시중 시세 30%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든가 뭐 현재 위안부 피해자들, 그다음 보호 대상 가능한 부모 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족 등의 경우는 1순위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소득도 따지겠죠. 월 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되고요. 국가유공자 또는 또 그 가족, 그다음에 3급 이상 현재 장애인이라든가 북한 이탈 주민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의 경우에는 1순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순위가 돼서 내가 최장 영구적으로 50년 정도를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거주하려면 이 조건이 아니면 1순위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뺀 나머지 2순위겠죠.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고요. 1순위 제외 장애인은 월 평균 소득이 100%일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순위에 준하는 사람으로 시도지사가 입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굉장히 애매합니다.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일 텐데요. 어떤 경우를 인정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들어가기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조건이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없습니다. 집을 지어놨어도 현재 입주민들을 그 자격 조건에 맞는 입주민들을 걸러내고 맞춰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또 해당되는 조건들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당연히 입주가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